그 삼각함수의 정인데,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좀 봐야 될 게 삼각 B가 되겠어요. 참고 삼각 B의 정. 삼각 B의 정의랑 뭘 비교하느냐? 삼각 함수의 정.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한데 다르죠. 삼각 B는 이게 기하학이 되겠어요. 기하학. 그리고 삼각 함수는 해석학이 되겠어요. 해석학. 얼핏 보면 이름이 비슷하지만 학문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접근 방식이. 그래서 삼각 B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요. 그리고 삼각 함수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요. 그래서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X축, Y축이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R 이렇게 되죠. R. 저 박스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얘를 바꿔서 가겠다. 우리 수업에서는 어떻게 되니 하면 R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R이 1인 경우가 뭐니 하면 단위원. 그래서 단위원은 호도법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뭐 일반각도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게 일반각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뭐냐면 회전이다. 회전을 다루는 도형이 원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단위원은 삼각함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와 관련된 교재들, 문제집이라든가 개념서, 교과서 상관없이 보면 페이지마다 원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하면 특히 좌표가 있을 때는 반지름이 1이다 뿐 아니라 중심이 원점이다 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1이다. 그러면 이렇게 1이 되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가학이잖아.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합시다.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각 B에서 3은 의미가 있는 건데 삼각함수에서 3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뭔데요? 각함수가 되겠어요. 각함수. 그래서 여기서 각이 뭔데? 이 각을 말입니다. 각에 대한 함수다. 참고로 호도법에서는 이게 반지름이 1이니까 이게 각도죠. 이 길이가. 이게 세타가 되겠어요. 세타. 세타다. 그랬을 때 사인의 정의는 뭐냐? 요 점의 좌표를 이름을 P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통상적으로 이 세타가 되면 코사인 세타 했다.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P의 X 좌표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얘랑 얘가 같다. 얘는 R분의 X인데 R이 1이므로 X가 되고 X가 P의 X 좌표니까 같다. 이게 아니고 얘가 정이에요. 사인 X, 사인 세타 P의 Y 좌표. 이게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할 거고, 이게 시험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 뭐가 많이 오냐, 단위원에서 수능 문제도 그냥 단위원에서 출제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요. 어원을 보면 어원은 집에 와서 네가 또 한번 찾아보시고, 삼각함수의 어원. 그래서 이게 사인 이렇게 되는데, 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알파벳을 쓰이는 단어의 어원은 뭐 복잡해져. 근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원을 하면 현의 반이다, 반현이다, 이게 어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현이므로 저렇게 한다. 반현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현의 반을 찾아보세요. 이해가 가나? 여기서 말하는 현은 이거죠. 얘가 되고 그것의 반. 이 사인이다. 실제 어원이요. 큰 탑이 조작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사인이 현이야. 현의 길이. 현 자체가 사인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려면 여기가 1이 되어야 한다. 알겠죠? 이 삼각함수가 시작되었다. 시작된 데가 인도래요. 인도. 그래서 여기서 어원은 뭐냐? 코는 뭘 말하느냐면 여각을 말해요. 여각.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각도가 여기 90도죠. 그리고 이 각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반현. 그래서 사인이다. 그다음에 이게 세타면 여각은 합쳐서 90도가 되는 두 각을 여각 관계라고 하거든요. 얘의 여각은 뭐야? 이거죠. 코에 대한 사인은 뭐니? 이거죠. 코사인. 여기에 대한 사인이 이거야. 그럼 코에 대한 사인은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X 좌표다. 라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탄젠트예요. 탄젠트 세타다. 그걸 하기 전에 탄젠트가 뭐냐? 탄젠트. 얘는 어원이 아니라 실제 영어 단어가 되겠어요. 탄젠트가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탄젠트를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태희 무슨 뜻이래? 접선이요. 접선. 지금 어원 옛날 단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 TAN이 이거거든. 접선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직선, 이것도 직선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 어원이 생길 당시에는 이런 학문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세계.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서 생겨났다는 거야. 원에서. 직각삼각형 독자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그럼 탄젠트 접선은 뭐니? 이 접선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죠? x 이퀄 1. 이게 이 접선이에요. 요 점. 이게 접점이고. 이해 갔나?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Q라 하자. 세타와 Q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따지다가 처음 맞지 말고 문맥상 부분에서 알아보세요. 탄젠트 Q 이럴 리가 없잖아. 탄젠트 Q라고 읽으면 나는 for Q. 자, 아무튼 탄젠트 Q. 탄젠트 Q. 세타 이 새끼야. 탄젠트 세타요. 탄젠트 세타는 뭐일까? Q의 Y 좌표다. 알겠죠? Q의 Y 좌표다. 그런데 각이라고 하는 건 반직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직선. 문제는 이 반직선이 90도를 넘어가면 위치가 P는 항상 있죠. 그러니까 P는 항상 있어요. 근데 문제는 x 이퀄 1이라고 하면 없잖아. 이해 갔나? 이렇게 하면은 x 이퀄 1과의 교점이 없잖아. 그럴 때는 연장선과 x 이퀄 1의 교점의 y 좌표가 되겠어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이 되면, 즉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가 되면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어요. 음수. 이해 갔죠? 그런데 이걸 정신을 차리세요. 이거에 같은 말이 있죠. 같은 말이 또 중요해요. 얘 같은 말이 뭐죠? 중요해요. Q의 Y 좌표와 같은 말이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생 기초거든. 얼마 전 우리 수업에서 했었어. 뭐냐면 뭐라고 했는데요. Y 콜 X에서 AX에서 A가 뭐죠? 기울기. 그러면 A가 어디에 있니? 했었죠. A가 어디에 있니? A가 기울기가 어디에 있니? X축, Y축, 원점을 지나는 직선. 뭐야? X 이퀄 1 했을 때 여기가 A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점의 Y좌표. 뭐라는 일치 아니? 얘가 되겠어. 그래서 기울기란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는 탄젠트 세타는 뭐야? 기울기 자체를 의미해요. 알겠죠? 참고로 x 이퀄 1이라는 건 수학에서 졸라 중요해요. 대수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다항식에서 개수의 합을 의미한다. 이런 거 있고 이것도 있죠.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y 콜 x분의 1에서 f1은 뭘 의미하니? a를 의미한다. a가 뭔데? 넓이. 그것도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y 콜 ax 승에서 x 이퀄 1과의 교점의 y 좌표는 뭐니? 밑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아닌 밑.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아둔다. 그래서 정의가 졸라 중요하다. 지금 이거는 알아두는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뭘 정리한 거냐면 이렇게 알아둬야 문제를 풀 때 호환성이 급증한다. 되겠어요. 문제 풀이와 네 지식 체계와의 관계가 재미있죠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체계가 쌓였기 때문에 문제는 그 체계 위쪽에 있는 거거든. 얘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호환성이 급증해서 발상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예제를 바로 보자. 정석. 어디를 봐야 되지? 107페이지.
8-18번 이런 18번을 풀어보세요.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이제 웜업하기에 좋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보고 네가 생각해야 될 건 반지름이 1인원인데 중심이 원점이야. 단위원이죠. 앞으로 기억하세요. 저렇게 제시를 했잖아. 1이야. 중심이 원점이야. 그럼 뭐 하라는 뜻이죠? 뭐 하라는 뜻이냐면 정의를 이용하세요. 문제는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하게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이 세타다. 각이 세타다. 이 뭐가 세타죠? 1이야. 여기가 세타예요. 제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세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이야. 호도법. 이게 세타다. 이걸 습관화 들이세요. 알겠지? 아는 거랑 습관은 차원이 달라요. 그림에서도 여기를 세타 이렇게 했죠? 그래도 니는 머리통 속으로 이 호의 길이가 세타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해줄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딱딱 소리 내지 마세요. 자, 이랬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뭘 말하겠니? 이렇게 읽으세요. 얘는 뭐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x 좌표. 알겠죠? 그럼 이게 여기에 대응되는 각이 세타야. 파이는 뭐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러면 여기 대칭이죠. 지금 얘는 뭐야?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그때 그것의 x 좌표예요. 그러면 이 점의 x 좌표는 대칭성. 그래서 뭐? 이 점의 x 좌표의 마이너스와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가 없죠? 그럼 뭐야? 이거 보이지? 왜 보이는데? C의 x 좌표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C의 x 좌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퀄 뭐라고 적을 수 있죠? 뭐가 들어갈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파이야. 이만큼 더 가. 뭐니? 파이 플러스 세타의 x 좌표와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하면 예습을 통해서 봤던 각변환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이해하라는 뜻이죠? 이 단위원에서 생각하세요.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참고로 삼각함수 문제의 핵심은 문제에서 예를 들면 유리함수의 출제 포인트는 유리함수는 아주 공통수학 2. 아이씨 머릿속에서 자꾸 대수를 하다 보니까는 니들이 공통수학 2를 시험을 끝내고 왔다 이렇게 순간 착각을 하고. 아무튼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유리함수의 출제 포인트는 대칭성.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 2차 함수는 대칭성.
이런 것처럼 삼각함수의 출제 포인트는 대칭성과 주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무슨 대칭성이 나왔지? y축에 대한 선대칭이 나왔고 원점에 대한 점대칭이 나왔어요. 선대칭과 점대칭은 공통수학 2 네 번째 단원인 도형의 이동에서 생각하는 용어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알겠죠. 그것과 별개로 잠깐 볼까? B의 Y좌표를 수학기호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B의 Y좌표를 수학기호로 표현하면. 그런데 이게 이거는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지 않아서 B의 선분, 그러니까 직선 OB에 해당되는 각을 알 수가 없네. 예를 들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선 OB에 대응되는 각은 뭐가 되니? 하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선생님만 이해 갔나? 정사각형이면.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런데 얘는 지금 그런 정사각형이면 그럼 네 변의 길이의 B가 나온 거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지. 그래서 직선 OB에 대응되는 각을 표현할 수가 없네. 아무튼 만약에 이게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적는 거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알겠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혀 있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 적은 거야? P의 X좌표. 선생님 편의상 팔 아파갖고 P의 X 좌표라고 안 적고 P 밑에 살짝 X 이렇게 적고 있거든. 그게 지금 이 얘기지. 그래서 이거 무슨 문제겠니? 수능 기출 문제였어요. 알겠죠? 수능 기출 문제. 그런데 수능의 역사가 네 나이보다 많잖아.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보시면 그래도 맞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랑 넓이가 같다. 그러면 보기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참이니? 하고 물은 거죠. 예, 뭐 잘 했는데 내가 원한 건 이거였어요. 조금 전에 정의를 하고 이 예제를 들었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보여야 될까? 뭐가 보여야 되냐? 이런 그림 보면 앞으로 니는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1이란 말이 없어요. 따라서 1이어도 돼요. 선생님만 이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 얘가 뭐야? 이렇게 해야 되죠. 오케이. 넓이야. 넓이는 뭐? 삼위일체. 수직, 곱셈. 이 넓이 수직이 어디 있니?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뭐가 틀이 잡혀야 돼? 이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얘랑 얘가 넓이가 같죠. 이거는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다. 그래서 얘랑 넓이가 같다. 얘랑 넓이가 같다. 얘랑 넓이는 뭐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넓이는 알겠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어떡할래?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저 넓이가 반지름이 1이면 2분의 1 세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넓이는 1이에요.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이 점의 좌표가 있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1,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탄젠트 세타고 이게 뭐야? 2분의 1 세타의 2배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 탄젠트 세타는 2세타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다른 식으로 구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건 요 관점이다. 이 관점.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바로 요거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읽어보세요. 2장, 3장, 2장, 잠깐만요. 3장.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보겠어요. 제시한풀이의 핵심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사이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것까지 그려요. 그림의 위치 관계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원과 접선. 오케이? 근데 접선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접선 직선 전체가 아니고. 이해 갔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이게 2래. 2가 뭘 말하죠? 반지름이 1이다. 반지름이 1이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정의를 생각하라고 그랬다. 정의는 어디서 하는 거죠? 단위와. 그래서 Y축, X축, 그리고 x 이퀄 1 요 구조가 되긴 하겠어요. 문제는 얘랑 얘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x 이퀄 1이 큰 역할을 못하는 게 여기서는 요 점이거든. 여기서는 요 점 또는 요 점이고, 그런데 그때 동경이 이거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게 동경이 아니죠. 동경이 뭔데요? 원이 떴다 보조선. 중심과 점을 연결한다. 이렇게 했었죠. 중심과 점을 연결한다. 지금 얘랑 얘는 일직선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데 봐. 여기까지 하고 보면 뭐야? 이거 넓이지. 넓이는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나발이고 넓이는 뭐였지? 수직. 여기서 뭐 수직이 뭐니? 한번 이거 보여야죠. 이 길이가 얼마?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리고 이 활골을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이 점의 좌표가 보이죠? 왜? 이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어요. 이거 원방에서 할 거야. 뭐 반원 조건 해갖고 반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주로 이과가 하는 거고, 이건 실제로 수능 특강, 수능 연계 교재에 있던 문제인데 미적분이라는 과목, 너희들 기준으로 미적분 2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에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레벨 3에 있는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극한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표현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뭘로 표현하는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n분의 1인가? n으로 표현하는 건가? 그런데 얘는 세타로 표현하는 걸 못한다 이거고 이 부분은 미적분 과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삼각함수와 관계가 있지. 그래서 보면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이 길이가 이 세타니까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길이가 얼마야? 2세타다. 이거 이해 가죠? 여기다 적으면 2세타가 이해가고 여기다 적으면 2세타가 이해가 안 가면 안 되겠어. 반지름이 1이니까. 이해 갔나?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죠? X 좌표는 코사인 2세타, Y 좌표는 사인 2세타가 되겠어. 이해 갔나? 오케이? 일단 이 길이는 뭐가 되니? 이게 뭘 말하니? 이 길이가 코사인 2세타예요. 이 길이는 1이에요. 이해 갔나? 따라서 이게 G세타인가 G세타? G세타는 뭐가 되느냐 하면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바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다. 겉보기에는 뭔가 복잡해 보여도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한 거. 오케이? 그럼 이 생각을 왜 했는데요? 내가 했잖아. 넓이는 수직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버전 생각하는 건 당연하게 되겠어요. 이해 갔지? 2분의 1 곱하기 2배 곱하기 사인 이건 또 좋아. 그건 매우 중요한 식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 좌표를 도입해서 보면 이 길이가 너무 명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했었지. 이게 2세타야. 그러면 이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오케이? 그러니까 F세타는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일단 F세타 그렇다니까 부채꼴이 이렇죠. 이거 이해 갔죠? 2분의 1 세타였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 2분의 1 세타. 오케이?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똑같죠? 빼기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하나요? 정신을 차려. 뭘 정신을 차리는데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죠. 사인 2세타죠. 2세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어요. 높이. 이해 갔나? 그리고 여기의 기본은 이거야. 이것의 기본. 이거를 또 잘 발상을 못 하겠는데요. 그럼 이런 걸 이론이라고 해야 되는지 난감한데 둔각의 처리. 이건 중학교 내용이라고 합시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지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둔각의 처리. 뭔 말이야? 둔각 삼각형이 있어요. 넓이고 나발이고 둔각 삼각형. 이거 수학에서 어떻게 다루죠? 하면 연장선의 수선에 발을 내린다. 그래서 두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을 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갔나? 이건 당연한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하기 전에 이게 보여야지. 그럼 왜 이게 보이냐? 이게 보여야지. 왜 이게 보이냐? 이 문제는 이렇게 보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보이고.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네가 조금 전에 공부한 삼각함수의 정의는 졸라 강력한 개념이에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알겠지? 삼각함수의 정의는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이렇게 알아두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프나 졸라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전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